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모있는 세금사전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기사 소개 영상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최근 나온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2023년도 3월 28일 날 조세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올해 세금 69.3조 깎아준다. 법정 한도 밑돌아. 이런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정부가 올해 비과세 감면 제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가 7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올라갔죠. 이러한 국세 감면은 법정 한도를 밑도는 수준인데 국세 수입 총액이 증가한 데에 따른 분석에 해당을 합니다. 이 내용이 즉슨 무엇이냐면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면을 통해서 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도를 정해놓고 이 한도 밑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웬만하면은 감면을 좀 해줘라 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내용도 있지만 결국에는 21년도의 실적 내용과 2022년도의 추정 내용과 그리고 2023년도의 전망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국세 감면액은 21년도에는 57조, 22년도에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63.5조. 23년도에는 전망하기로는 69.3조로 올라간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데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와 연동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또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국세 수입 총액 자체도 우리나라 세법이 굉장히 촘촘하다 보니 그리고 고액의 소득자도 많이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국세 수입의 총액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세 수입 총액은 21년도 기준으로는 363.9조에 해당을 하고요. 22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421.2조 원에 해당을 하고요. 23년도는 전망을 하는데 428조에 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국세 감면율의 비율은 국세 감면액 A로 보고요. 국세 수입 B로 봐서 A 나누기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은 21년도 기준으로는 13.5%에 해당을 하고요. 2022년도에는 13.1%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23년도 전망하기로는 13.9%까지 상승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 감면율이 국세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를 지킬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국세 감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 직전 3개년도의 국세 감면율의 평균치를 일단 구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더 많이 감면을 해주면 안 되니까 0.5%포인트 정도를 더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되는 부분으로 따지고 보면 올해의 국세 감면액은 69.3천억으로 될 것이고요. 감면율은 법정 한도 14.3%를 지킨 13.9로 전망되지 않겠느냐라고 2023년도를 전망해보고 예상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만큼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감면 규정도 같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감면을 이때 잘 활용하시면 국가 세수가 늘어난과 동시에 감면 비중도 크게 늘어질 거니까 잘 활용해라. 표를 한번 보시죠.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개인으로 보게 되면은 중저소득자에 해당하는 비중 자체가 68%를 차지하게 되고요. 기업의 기준으로 보면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합치게 되면은 67%와 3%를 합치니까 70%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감면 비중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지원이죠. 근로장려금에 해당하는 근로자 지원 전체를 봤었을 때 감면액의 38.2%를 차지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금액은 26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7조 4천억의 규모의 조세 지출이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감면액은 3조 5천억 원에 해당을 합니다. 자, R&D죠. 연구개발과 투자촉진 고용 지원 분야에는 각각 5조 원씩 들어가고요. 6조 8천억 원의 수준의 조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 5조와 6조 8천억의 조세 감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감면액 중에서 68.8%가 중저소득층에 부여가 되고요. 기업 감면액 중 66.2%가 중소기업에 기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 항목은 63개, 감면액으로 따지면 3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조세 감면 규정이 일몰이라는 건 사라진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일몰 도래되는 조세 지출 제도는 내년에는 또다시 19개가 생겨나고 2025년도에는 59개가 생겨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사라지기만 하면 이제 감면 규정은 없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 조세 지출 항목 수는 229개로 유지될 것이고 이 중에 88개는 일몰 기한이 없이 계속 영원토록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세수의 지출 부분이나 감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정책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재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효과 달성 등의 불료 불급한 이 말이 뭐냐면 필요 없는 거 없앤다 이 내용이에요. 비과세 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매년 세금 감면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해당을 한다. 이는 좋은 형태에 해당을 합니다.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세부담과도 연동될 수 있도록 감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